진행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시우 네, 누구 어머님께서 저희 반 아니에요. 윈터 때만 듣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시험 잘 봤을까요? 잘 못 봤어요. 저는 과목다 1등급 받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제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형 문제가 100%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수능형 문제가 100% 출제가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고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따로 학습을 시키세요. 방과후 수업에서 시키시는데 그 용어 수업한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용어를 풀이한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네, 그래서 용어를 풀이한 말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기 문법 용어가 나와 있기는 한데 얘보다는 2번, 3번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법만 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효과까지 잘 걸러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고 보기 같은 외적 증거를 사용해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하는 문제들이 되게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의 근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애들 공부 다 잘했던 애들이잖아요. 나는 중학교에서 다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인데 중학교 때 공부는 일반적으로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얼마나 잘 듣고 그 프레이트를 얼마나 잘 외우고 얼마나 잘 했는지 이런 성실도를 평가를 많이 한다면 성적은 거의 100%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노력 그런 건 상관없어. 결과로 증명해. 실력이 중요해. 이렇기 때문에 답의 근거를 이제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구조적인 독해를 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형 문제를 그러면 얘네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방법이 사실 없어요. 기본치 능력을 올려줘야 돼요. 기본 능력치를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작품 연계부터 보시면 작품 연계가 일반적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문제를 이제 연계를 한다면 이번에 선덕부에서는 되게 범위가 많았잖아요. 그 안에서 걔네 범위랑 좀 비슷한 또 다른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능력치가 좋아야 되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험범위 보시면 엄청 많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네를 저희 8주 대기, 보통 이 지역 다 선덕권 8주 대기를 하는데 8주 대기 동안 얘네를 다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렵죠. 사실은. 그러면 보통은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이들 자율에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를 많이 주는 방향이 있는데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문제 많이 주는 학원이 애들 심신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두 가지예요. 거기에 담긴 의미는 한 주에 200문제에서 300문제 사이의 문제를 주는 거는 애들이 소화를 당연히 못 시키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를 공부할 때 선독보잖아요. 수학을 더 하고 영어를 더 할 시간에 국어에 이렇게까지 올인을 한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과목과 밸런스도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200문제, 300문제를 더 놓고 애들이 소화를 못하면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첫 번째는 그거예요. 네가 안 했잖아.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 적중 많이 시켰어. 근데 사실 300문제씩 4주, 그다음 8주 이렇게 하면 거의 3000문제에서 5000문제 사이를 애들이 풀어요. 거기서 적중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봤는데 근데 그 문제들을 애들이 기억하느냐가 문제죠. 사실. 그걸 기억을 하고 받아들였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를 봤을 때 제가 딱 느꼈던 건 하나예요.
아, 학교 선생님이 그냥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애가 아니라 그냥 국어를 잘하는 애한테 높은 등급을 주고 싶으시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문법까지 있었죠, 저희가 이번에. 근데 문법도 네 문제 나왔어요. 5문제, 네 문제에서 5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공을 들인 것 치고는 많이 안 나왔죠. 그럼 문학이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범위가 제일 많으니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문학 안에서도 외부 지문 연계가 엄청 됐어요. 다른 질문들도 끌고 왔고 그다음 보기에 다른 질문을 내기로 했어요. 이번에 혹시 시우가 얘기 안 하나요? 제가 맞췄다고 하나? 제가 말씀 안 하고 아 네. 처음에 네. 이제 그래도 여기 학원 와서 네. 국어 점수 올랐다고는 네. 얘기했어요. 선생님하고. 아, 네. 보시면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리하기 되게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 독서 문제, 문학 문제인데 독서 문제는 한 지문 나왔어요. 그 많은 3개년 지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5개년치 중에 하나. 그럼 사실 이거를 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하나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5개년 모의고사 범위로 나왔을 때는 이거는 그냥 대비가 아니라 기본치 능력치를 높게 올려놓고 여러 번 읽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읽어라.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실제로 독서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거의 안 틀렸을 거예요, 애들. 이거 틀렸던 애들을 보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럼 꼬꾸라진 게 어딨냐? 독서랑 문학 문제. 문법은 그냥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앞에 문학 문제가 쭉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 독서,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문법이었어요. 뒤에다가 넣는 자료 해석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운영하는 시험들을 가지고 네 맞아요. 이거 오늘 시우시험지예요. 네, 시우시험지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힘들어요. 그 뒤쪽까지 가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일단 잘 해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문학 문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시적 감상 문제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 감상 문제는 사실 크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 현대시에서 얘기를 하자면 상황, 정서, 태도, 주제의식, 분위기 등 크게 감상할 수 있는 문제를 거시적 감상 문제라고 부르고 미시적 감상은 소재, 시험, 식구의 의미 혹은 보기를 통한 감상 이런 것들을 미시적 감상 문제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이과 애들은 미시적 감상 문제가 힘들겠죠. 왜냐면 내신 공부를 해서 거시적 감상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얘는 그때그때 맞춰서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도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보기를 통해서. 이 순간에 자신의 사고력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시험 능력을 길러놓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선덕구의 스테디셀러, 표현상의 특징. 얘는 답이 정확해요. 낫기도 쉽고. 그리고 어머니들 그거 아시죠? 가나 다라 해놓고 가나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이렇게 하는 뒤에 나는 이거 아니야. 가는 나와 달리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다는 아니지만 가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쯤 보셨죠? 문제에서. 이게 핵심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어렵거나 아니면 이렇게 헷갈리거나 이거보다는 시간 뺏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얘는 맞는지 얘는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 하나는 아는 질문인데 다가 모르는 질문일 때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앞에서 엄청 빠져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표현사의 특징은 웬만큼은 애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의고사가 1, 2등 나오는 친구들이면 어렵지는 않았을 테지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힌 다음에 이 미시적 감상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이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험지를 전반적으로 먼저 봐라. 어떤 문제가 어디에 포진이 되어 있는지 보고 눈으로라도 난이도 체크를 해라. 그래야지 미련을 안 가져요. 앞에 문제.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안 되네, 힘드네 했을 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미련을 갖는 순간 등급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보통 애들이 자기 잘하는 못하는 해도 아주 막 국어 천재, 그러다 국어에 거의 바보, 연계국어 수준 이런 친구들 아니면 중간에 있는 친구들 다 비슷해요. 느끼는 게 어렵네? 이게 같이 느껴져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떨치고 나아가냐 여기에서 사실 성적이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번에 많이 나뉘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식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뻔한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특이했던 부분은 작품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특정화하여 그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찾아야 되는 게 두 개예요. 근데 이거 말고 3번 보시면 잦은 쉼표를 사용한 짧은 곡의 문장을 통해 하고 인물 간 갈등을 상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상세한지 않은지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그쵸? 이거 너무 주관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던 게 꼼트를 공부할 때 문제 많이 풀지 말고 성질을 좀 제발 분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거 그대로 나와요. 꼼트를. 약간 말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실은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 문제를 내실 때는 선생님들의 심리를 보면 내가 잘 알고 내가 맞는 것도 맞는데 주관적인 정답의 근거보다는 객관적인 정답의 근거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공격했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거든요, 출제자가. 그래서 어쨌든 교재가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교재를 봐라. 왜냐하면 거기서 오답 있는 선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어느 정도 꿈틀이랑 해석의 방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 나와 있는 오답 있는 선지는 분명히 그냥 오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선지에 대한 분석이나 출제자가 어떻게 낼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이 대상을 관찰하며 추측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측하는 표현 이거 하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이 인물이 대상을 관찰하면서 나온 표현인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대상에 대해 상상한 것인지 봐야 돼요. 대박이죠. 이거 세 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봤을 때 이게 어려워? 싶은데 애들 입장에서는 내용일치 문제예요. 이거 감상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상 문제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감상 문제 표현상의 특징 플러스 효과는 플러스 뭐 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 세 개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핵심은 시간 관리. 결국에 시간 관리가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상의 특징 보시면 표현법을 먼저 판정한 후에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 저거 못해요. 가서. 왜 그러냐면 저거부터 판정해라 라고 하면 앞에만 눈을 뺏기는 애들이 있고 얘 맞으면 아는 단어 나왔어. 오케이 난 끝났어. 너가 맞아.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 있어요. 실수 많이 하는 마음 급한 친구들이 보통 그렇죠. 그래서 학생 특성 개개별을 다 파악을 해서 이 친구는 문장을 좀 잘 안 보는 애구나. 이 친구는 단어 중심으로 체크만 하는구나. 이 친구는 요소를 세심하게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걸 파악을 해서 사실은 개별적인 코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이유가 사실 애들마다 달라요. 그거는 못하는 이유가 너무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얘는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그냥 딱 떨어지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애들도 그런 애들 있어요. 다 마음 급하거든요, 남자애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시험을. 어떻게든 잘 보는 것도 잘 보는 거지만
힘들면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어머니들께서 좀 잘 봐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우의 경우에는 마음이 좀 급해요, 시우도. 근데 시우는 그래도 침착하게 확인은 잘 하는데 거기서 뭔가 망설이는 부분들이 생겨요, 항상. 시간 좀. 네, 맞아요. 근데 그 망설이는 게 문제가 사실은 두 개 중에 망설인다는 딱 그 상황이면요, 안 보여요. 그 3번, 4번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 급하면 절대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항상 시우한테 얘기했던 게 그럼 시우야, 제발 그냥 넘어가. 두 개 하고 넘어가. 아니면 찍어. 그 이상 안 나와, 거기서. 근데 거기서 고민을 조금 하는 시간이 발생해요.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간이 맞아요.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앞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본다고 해서 답이 맞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접고 뒤에 걸 먼저 갔다가 돌아오는 게 마음에도 더 좋아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상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길었어요, 보기도. 그리고 아이들 테스트 보는 시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어요, 일단.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애들이 확실히 이과 친구들이다 보니 글이 길게 나오고 성지가 길게 나오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엄청나요. 그거에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일단 글이야 이게 나오면 내가 안 읽어본 글이야 이게 나오면 한 수 접고 들어가요. 거기서 어떻게 이용하지가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하면 이미 시간도 뺏기고 망설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감상 문제에서 핵심은 지금 이 선지들 5개의 선지들 그러니까 애들 문제 보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봐요. 타이틀 뭐가 나와있길래. 근데 선지 5개 사실은 살펴보고 확인을 사실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지금 나한테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걸 냈다는 거는 이런 파트를 나한테 물어보겠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감각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은 일단 들이받아요. 일단 들이받고 거기서 내가 아는 정보로 자꾸 일치불일치놀이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도 뺏고 정확도도 좀 낮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출제자 의도 파악하고 수능식 문제 풀 때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나는 어떨 때 자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틀린 것도 보기 싫어해요. 문제. 오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남자애들이 오답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맞은 문제 보라 그러면 더 거부감이 심해요. 항상 제가 감상 문제를 자주 틀리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저희 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은 날은 너무 잘 보고 컨디션 안 좋으면 너무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간혹가다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유형을 쫙 깔아놓고 어느 데 맞았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문제를 보는데 사실 저는 맞는 문제일 때는 어떻게 풀었길래 맞는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똑같이 적용했을 때 틀린 건지 다르게 적용을 해서 틀린 건지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는데 뭔가 감각이 좋았다인지 아니면 뭔가 컨디션에 따라서 내 능력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난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이번에는 다음 주에 이제 그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좀 세세하게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되게 싫어하겠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반 관리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기 잘 안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쪼아도 안 보내고 쌤 시간이 없어요. 놓고 왔어요. 이거 안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냥 청술 담당 쪽에 하나 붙여서 그냥 아예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하고 근데 사실 애들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교 필기가 그렇게까지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수능식이니까 효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수능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이 그렇게까지 시험에 막 반영된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되게 객관적인 답의 근거로 계속 문제를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물론 시험을 문제를 풀 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돼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해요. 생각보다 문법이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꼭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관리를 더 열심히, 좀 더 빡세게 애들을 좀 돌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극복,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반은 선덕국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 정도의 시험 범위가 예상이 됩니다. 문법 요소 하나 들어가고 꿈틀 더 많이 들어가고 교과서 지금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별 약점극복 그 대신에 저는 손으로 쓰게 하려고요. 애들이 문제 많이 주니까 문제 안 풀어오더라고요. 아니면 대충 풀거나. 그러니까 문제를 풀리기보다는 이번에는 손으로 쓰게끔 제가 필기지 만들어서 아이들 매주 배부하면 그거 정리해오고 성지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가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별 맞춤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얘는 선덕고의 경우에는 문법 요소만 포함을 해서 아예 수능형으로 그냥 모의고사 출제하듯이 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는 작품들이 나온 모의고사를 긁어서, 사설 모의고사 긁어서 만들어서 볼 예정입니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이 조금 작품이 들어가고 지문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수능식 사고를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